안녕하세요. 라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되게 워홀 가기 전에 영어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저 역시도 워홀 가기 전에 이제 캐나다 워홀을 합격한 후에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가장 베스트인 방법은 현지인과 좀 대화를 해보는 게 어떤가, 좀 그 부딪혀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몰타 어학연수를 가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몰타 어학연수 그리고 필리핀 어학연수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2020년도였을 당시에 학교에서 국제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한 달간 필리핀 어학연수 갔던 것과 이제 3개월간 몰타 어학연수를 갔던 것을 비교를 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제가 몰타 어학연수 갔을 당시에는 2020년 1월에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몰타를 선택한 이유가 어학연수를 갈 수 있는 나라가 거의 몰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다들 격리를 하던 시기였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몰타를 선택했는데 지금은 이제 필리핀도 국경이 열렸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때 이제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민을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일단 필리핀 어학연수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2020년에 간 거여서 조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제 블로그에 그 기록을 다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기간은 한 달, 약 4주를 갔어요.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4주간 갔었는데 위치는 마닐라에 있는 올티가스라는 도시로 갔고요. 대학교 이름은 UAMP라고 이제 듣기로 되게 부자인 동네고 마닐라 올티가스 자체가 또 되게 뭐 치안도 괜찮고 뭐 그렇다고 들었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제 사비로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금액적인 부분은 제가 많이 부담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거기서 기재된 금액은 수업료, 식비, 숙박, 왕복 픽업비, 또 도시 투어 등등 이런 게 다 포함된 가격으로 199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15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해서 이제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한 달간 이제 이 마닐라 UAMP 대학으로 어학연수를 가게 됐죠. 근데 이제 수업 구성은 1일에 총 7시간 수업이었고 1대1 2시간, 1대5, 1대6 3시간, 그리고 1대10 대그룹 수업 2시간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블로그 써놓은 거를 조금 참고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케이스가 너무 더럽네요. 이제 도와주는 약간 매니저 같은 그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뭐 매주 매일 따라서 이렇게 시간표를 맨날 보내주셨어요. 수업 어디서 하고 선생님은 누구고 또 뭐 몇 시부터 몇 시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졌어요. 제 수업은 1대5 소그룹 수업으로 먼저 시작이 됐어요. 9시부터 12시 해서 3시간. 그 다음으로 이제 쉬고 나서 점심까지 먹은 다음에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2시간 동안 1대10 대그룹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3시 반부터 5시 반 이렇게 1대1 버디 수업까지 이렇게 총 7시간 하루에 이루어졌고요. 뭐 중간중간 쉬는 시간 있고 막 그렇게 빡빡하거나 엄격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대신 1대1 버디 프로그램은 매일매일 파트너가 바뀌어요. 왜냐면 그것도 약간 학교 봉사활동처럼 그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이 이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서 그 친구들도 저희를 만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따지면 뭐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친구들도 자원을 해서 이제 저희를 만나는 거였기 때문에 되게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친구들도 매일매일 바뀌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매일매일 스케줄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누군가에게는 좋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별로일 수도 있는데 주마다 또는 날마다 약간 그룹 수업 선생님도 바뀌셨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러니까 수업 방식이 조금 나랑 안 맞는 선생님을 만날 때도 있어요. 교수님을 만날 때도. 그런데 이제 또 바뀌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거를 싫은데 계속 억지로 할 필요가 없이 며칠 지나면 아 다른 선생님이랑 해볼 수도 있고 또 재밌는 선생님 만날 수도 있고 뭐 그런 재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루하지 않게. 이제 제가 그 수업별로 좀 특징을 말해보면 일단 소그룹 수업은 학생 수가 5명이어서 한 명의 교수님과 이제 5명에서 하니까 되게 소통을 하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무슨 잘못된 문법을 말하거나 이제 뭐 문장을 말했을 때 좀 어색하거나 하면 이제 교수님께서 늘 고쳐주시려고 하시고 되게 이제 좀 더 맨투맨으로 약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때는 조금 토익 관련된 수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토익 단어를 이제 배우면서 처음에 모르는 단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무작정 한글로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정의를 보고 뭐 유추를 한다거나 뭐 그런 식의 수업을 하고, 또 이제 3시간 수업이었잖아요. 이제 1시간 반 정도는 조금 이론에 관련된 수업을 많이 하고 1시간 반 정도는 게임 같은 걸 하면서 조금 더 재미있게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게임이 좀 유치하긴 했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막 그림 그렸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스피드 게임 같은 것도 하고 뭐 영화도 가끔 보기도 하고, 그래서 영화 보고 나서 느낀 점 말하기, 그걸 영어로 이제 말하기, 이런 걸 했었어요. 다음으로 B그룹 수업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B그룹은 다수대 한 명의 이제 교수님과 이렇게 수업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조금 더 리스닝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토익 리스닝을 가지고 주로 수업을 했는데 뭐 1시간 정도 같이 리스닝을 듣고 문제 풀고 풀이도 하고, 또 그 나머지 시간에는 좀 회화에 집중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여러 명이 모여 있다 보니까 약간 의견 묻기, 뭐 토론하기, 뭐 아니면 뭐 그냥 생각 나누기, 뭐 이런 걸 이제 굉장히 재밌게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버디 프로그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이제 버디 프로그램은 방금 아까 말했듯이 교수님이랑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가 또래인 학생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뭔가를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에 이제 그들이 쓰는 그 영어 회화 표현과 약간 좀 더 네이티브적인 그런 표현을 이렇게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버디 친구들이랑도 친해지다 보면 같이 막 술도 마시고 같이 놀러도 가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이제 걔네가 하는 말을 계속 듣잖아요. 근데 그러는 게 저는 되게 자신감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리스닝도 되게 많이 느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이제 버디 친구들이 매일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초면인 거예요. 매일 그들과 저도 초면이고 그들도 저에게 초면이니까 진짜 맨날 물어봤던 질문이 뭐 너 무슨 영화 좋아하냐? 한국 영화 본 적 있냐? 뭐 걔네가 또 필리핀 애들이 굉장히 또 K-팝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돌 얘기하거나 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래서 조금 지루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매번 1시간 정도만 이제 얘기하고 끝나면 이제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하다가 이제 끝나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한 달이 돼가면서는 좀 지루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학교 주변 상권이 되게 잘 돼 있었어요. 일단 스벅 있었고 또 맥날이 있었고 졸립이 있었고 서브웨이 있었고 다 있었어요. 웬만한 프랜차이즈, 던킨도넛도 있었어요. 필리핀 물가가 또 굉장히 싸잖아요. 그래서 맨날 학교 가기 전에 아침을 늘 그 숙소 바로 옆에 있는 한식당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차려주셨는데 뭐 가끔 반찬이 마음에 안 들거나 뭐 그럴 때 그냥 간단하게 스타벅스나 서브웨이 가가지고 이제 간단히 샌드위치 같은 거 사가지고 먹고 그랬던 기억도 있네요. 그러면 영어는 어떻게 됐냐라는 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제 영어 실력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필리핀에 가기 전에 학교에서 영어 교양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 필수로 들어야 되는 영어 교양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그거를 다 C뿔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제가 영어를 워낙 학생 때, 고등학생 때부터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막 지금 되게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스피킹 위주인 수업이 있었고 뭐 문법 위주인 수업도 있었는데 스피킹 위주인 수업은 진짜 멘붕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교수님이었다 보니까 막 갑자기 나가서 인터뷰를 해서 그걸 영상을 찍어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그때 외국인이랑 말을 해본 경험이 없었어요. 갑자기 막 한강공원 가가지고 외국인 인터뷰 하라고 하니까 진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하나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들리지가 않고 아무 말도 못 알아듣겠고 그냥 제 할 말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대본만. 그 정도로 제가 영어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영어 발표 수업도 했었는데 진짜 그거는 진짜 처참하게 망했어요. 진짜 지금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너무 쪽팔린 기억인데 진짜 그 영어 발표 다들 너무 막 이렇게 막 유창하게 하시는데 저는 막 막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진짜 지우고 싶은 그런 쪽팔린 기억이 있네요. 그 정도로 제가 영어를 정말 무서워하고 못했었어요. 근데 여길 갔을 때
솔직히 영어 실력이 막 엄청 향상됐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두려움을 진짜 확실히 지워버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으로 외국인들과 몸 부대끼면서 지내고 같이 막 술도 먹고 얘기도 하니까 그냥 그 영어를 되게 술술술술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간단한 문장이어도 되게 술술술 하게 되고 또 이제 친구들이 되게 천천히 잘 말해주니까 좀 리스닝도 많이 트이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제가 영어를 시작하는데 발판이 됐던 게 필리핀 어학연수 갔던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필리핀 어학연수의 장점 그리고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장점은 문법 배우기에 굉장히 좋다. 그리고 하루에 7시간 수업 스파르타식으로 진짜 막 영어를 막 쑤셔 넣을 수 있어요. 또 물가가 가장 싼 거. 물가가 싸니까 좀 부담이 없죠. 식비나 이런 쇼핑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되게 없어서 좀 놀면서 좀 즐기면서 공부하고 싶다. 뭐 처음 해외 경험을 좀 재밌게 가져가고 싶다 라고 하면 되게 추천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일단 물가가 싼 게 진짜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은 뭐 한국이랑 크게 다를 게 없는 수업. 이제 스피킹만 빼면 한국 교육과정에는 이제 스피킹이 이렇게 중점으로 된 수업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수능 위주의 수업을 하잖아요. 저희 한국 학교의 경우는. 제가 말하고 하는 단점은 너무 빡세다. 너무 빡세고 거의 주 5일 7시간씩 매번 가야 하니까 조금 빡센 감은 있고 제가 이제 누구에게 필리핀 어학연수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냐면 영어를 좀 더 기본기부터 쌓고 싶으신 분 그리고 토익도 좀 얻어가고 싶으신 분 해외 경험이 없는데 한번 좀 싸게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굉장히 추천드려요. 이제 몰타 어학연수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몰타는 완전 제가 이제 스스로 유학원을 찾아가지고 간 경우인데요. 몰타를 가기 위해서는 유학원을 통해서 갔어요. 그게 가장 편한 방법일 것 같아서 유학원을 통해서 이제 이 학원 저 학원 비교를 해보다가 저는 클럽 클래스라는 학교를 갔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클럽 클래스 완전 비추입니다. 뭐 그거는 이제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클럽 클래스가 비추인 진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진짜 시스템이 엉망이에요. 학교 수업이 문제라기보다는 기숙사와 그냥 그런 모든 전반적인 행정 시스템이 너무 별로예요. 특히 한국인의 경우 진짜 답답해서 진짜 돌아가셔요. 저는 돌아가실 뻔했어요. 하지만 뭐 수업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으니까 수업에 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몰타는 제가 2022년 1월부터 3월 약 3개월간의 수업을 받았는데요. 3개월까지는 90일간 무비자이기 때문에 따로 비자 신청 별도로 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금액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학원비랑 숙소비 포함해서 또 보험비, 왕복 픽업비 다 포함해가지고 총 3,180유로를 지불했어요. 몰타에 되게 여러 유학원들이 있는데 보통 모든 학원 같은 경우가 이제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수업비랑 숙소비를 함께 결합을 해서 많이 판매를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해서 이제 숙소에 들어가게 됐고 클럽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러 가지 형태의 숙소가 있었어요. 이제 엄청 여러 명이서 사는 진짜 개미집 같은 그런 숙소가 하나 있었고 또 엠버라고 되게 신축으로 되게 깔끔하게 지어진 숙소 하나하고 가든뷰라고 어학원 자체랑 붙어있는 숙소 이렇게 총 3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이렇게 숙소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또 그런 점도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 몰타 어학연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수업은 하루에 3시간 했어요. 5일 하루에 수업 3시간 하면은 좀 그거에 따지면 훨씬 필리핀보다 비싸긴 하죠. 수업은 보통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레벨 테스트를 인터넷으로 봐요. 리셉션 가가지고 수업 배정을 받았어요. 전 처음 프리 인터미디어 레벨을 받았거든요. 수업은 또 그 레벨마다 다르기도 하고 또 선생님마다 또 되게 달라요. 이제 제가 만난 선생님 교재 위주로 하시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딱 우리나라 영어책 같은 교재예요. 근데 다 영어로 되어 있고 뭐 문법 들어있고 리스닝 들어있고 읽을 수 있는 지문 좀 이렇게 짤막한 지문 들어있고 그래서 그거 해석도 하고 단어도 공부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막 그렇게 영어 공부를 이렇게 많이 막 집중해서 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거기에 모두 어학연수를 온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랑 이제 만나면서 행아웃을 진짜 자주 하게 돼요. 특히 되게 인종 비율이 중요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약간 한국인들 특히 한국인들이 앞에 있으면 약간 영어 쓰기 좀 부끄럽잖아요. 약간 괜히 평가받을 것 같고 저도 그런 마음 때문에 한국인이 가장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는데 클클이 그때 당시에 한국인 비중이 되게 적었어요. 특히 제가 살던 기숙사에는 진짜 한국인이 거의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종 비율이 되게 궁금했을 텐데 제가 갔던 당시 그러니까 2022년 1월 당시 대부분이 일본인
터키인, 콜롬비아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터키는 되게 어린 친구들보다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좀 가격대가 있으니까 좀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영어 공부하려고 자기 개발하려던 분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았어요. 콜롬비아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몰타 어학연수 가가지고 영어 실력이 어떻게 됐냐.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진짜 외국인들이랑만 있을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과 생각을 다 영어로 표현을 해야 되고 훨씬 영어의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 왔을 때도 되게 영어를 쓰는데 되게 두려움이나 뭐 걱정이 없었고 원어민을 만난다고 해서 막 그렇게 쪼그라들거나 막 자존감이 쭉쭉 내려가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아쉬운 점은 몰타는 좀 영국 영어를 기반으로 쓰기 때문에 표현이 살짝 다른 것도 있지만 뭐 크게 다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선생님도 이거는 뭐 브리티시고 뭐 이거는 아메리칸이고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기도 했고 막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장단점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면 장점은 1번 이제 많은 외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다. 두 번째 몰타가 유럽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금방 여행을 많이 다닐 수 있어요. 싼 가격 그리고 짧은 거리로. 그래서 막 주말 동안 프랑스 다녀오고 이탈리아 다녀오고 근데 그게 전 너무 좋았어요. 단점을 말해보면 수업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진짜 영어 공부를 너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좀 비추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단점이고 그리고 또 단점을 생각하면 물가가 있겠죠. 왜냐면 거기는 이제 숙소비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식비 같은 거는 이제 제가 스스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식비도 솔직히 외식을 하지 않고 만들어 먹으면 괜찮아요. 왜냐면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게 다 엄청 저렴해요. 그러니까 특히 유럽은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저렴해서 좋더라고요. 단점이 크게 없네요. 그래서 이 몰타 어학연수 누구에게 추천하냐? 근교 유럽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으시다 하면 완전 추천. 그리고 영어보다는 조금 더 경험과 외국인 친구들도 만나보고 싶고 막 이런 좀 더 재미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신다 하면 또 완전 추천. 그러니까 조금 더 공부에 초점을 맞추려면 필리핀이 낫고 여행이나 놀이에 초점을 맞추시려면 몰타가 낫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어학연수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저는 출근을 하러 가야 되니까 얼른 밥을 먹고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